자,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공동체 전체 정말 느낀 점이 너무 많고 이 8개월이 짧으면 짧은데 또 길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느낀 게 너무 많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꼭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리이고요. 제 와이프 김가을이랑 교회를 오게 됐고 오늘은 저희 장인어른 어머님께서 함께 동행을 해주셨어요. 공동체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2015년도 10년 전에서 시작을 해요. 저는 호주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더 경험을 하고 싶어서 서울로 오게 됐어요. 저는 2016년도에 웨딩 스튜디오에 취직을 하고 주 6일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사진을 배웠어요. 근무 시간이 길어서 엄청 힘든 시간이었어요. 스튜디오 배경으로 촬영을 많이 하고 배우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16년도에 첫 출장을 가기도 했어요. 파리로 가서 6주 정도 지내면서 촬영을 하고 뉴질랜드에서만 살던 저는 정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진에 담긴 모습들을 보고 열정이 생겼어요. 저는 근데 근무가 너무 어려워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됐어요. 제 뽀뽀를 잘 준비해서 스타일난다라는 쇼핑몰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때 이 회사는 국내에서 매출이 제일 높은 쇼핑몰이었어요. 스타일난다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서 촬영을 위해 서울에 안 가볼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촬영을 했어요. 해외 출장으로 LA, 블라디보스톡, 도쿄, 마라케시 전 세계를 다녔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중 다른 팀에 있는 가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결이 너무 잘 맞았고 거의 바로 소울메이트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 결혼 얘기가 나왔고 결혼해서 같이 워킹홀리데이로 떠나자고 결심을 했어요. 2020년 10월에는 거창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코로나 때여가지고 제 부모님은 참석을 못하셨지만 그만큼 완벽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결혼식 때 못 뵀던 부모님을 만나러 뉴질랜드를 가서 시간을 보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2022년 초에는 런던을 가게 됐어요. 런던은 정말 찰떡같이 저랑 가을이에게 잘 맞는 도시였어요. 멋있는 사람도 많고 행사도 많고 쇼핑할 것도 많고 특히 여름이 너무 좋았어요. 런던에 살면서 미국 서부
파리, 바르셀로나, 테네리페, 마라케시, 아이슬란드, 포르토, 코펜하겐, 이탈리아 여행하며 꿈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축구 좋아하는 저랑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가을이는 축구를 보러 국내 여행을 하면서 주말을 꽉꽉 채워서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런던에 도착을 하자마자 포토그래퍼, 비디오그래퍼 일을 빠르게 구해서 촬영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3년 동안 지내면서 작업한 브랜드 리스트예요.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 촬영, 편집 단계를 모두 해야 돼서 너무 바쁜 시절들이었어요. 정말 쉴 틈 없이 작업을 했고 영국이랑 유럽을 오가며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제 작업물은 한국 길거리 전광판, 스타필드, 지하철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스타들, 손흥민, 블랙핑크와 작업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2025년도 초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스폰서를 받은 비자 상태로 영국에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불안정한 환율 때문에 영국에서 촬영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촬영이 없어진 회사에서는 월급이랑 스폰서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 제가 타겟이 됐었어요. 한 달 전까지 잘 부탁한다던 회사 대표가 비자로 협박을 하고 갑질을 했어요. 거의 몇 주 사이에 모든 결정이 내려졌고 저랑 가을이 코코피 피는 런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저랑 가을에는 모든 걸 빼앗긴 기분이 들었어요. 런던에서 미래까지 상상했던 저는 상실감이 엄청 컸어요. 한국에는 5월 초에 들어왔는데 저는 여름이 지나고 거의 끝날 때까지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배신을 당한 것 같은 이 느낌이 매 순간 느껴졌고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았고 아무 의욕이 없었어요. 이때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해외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랑 가을이는 경험을 해온 게 많아 보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얻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날 대화를 나누고 폰에다가 써놓은 노트예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런 결의 대화는 처음 해주셨고 저랑 가을이에게 엄청 와닿았어요. 이 상처를 같이 공감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영국을 경험을 한 건가 싶을 정도의 감정을 공유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상황이었는데 마치 다 아시는 듯 너무 감정 결이 비슷했었거든요.
그리고 7월 달쯤이 되어 저랑 가을이는 거창에 내려와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가끔씩 장인어른 일터에 도움을 드리러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버님과 작업을 할 때면 땀, 먼지, 흙 범벅이 돼요. 보통 이런 얼굴이 돼서 작업이 끝나요.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작업이 하나 있어요. 7월 말쯤에 비가 한번 크게 쏟아졌었어요. 신안 주변에는 산사태가 일어나고 아버님께서 봉사활동을 가신다고 저도 함께 동행했었어요. 산이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저희가 간 교회는 홍수가 났었어요. 여기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은 교회 밑 사택에서 지내셨는데 지하 전체가 물에 잠겼었어요. 흙물을 쓸어내고 물건들을 정리하는 엄청난 작업을 했어요. 지하 작업이 정말 오래 걸렸고 정말 힘든 작업이었죠. 그리고 저는 한두 번 정도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숨어서 앉아도 있다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지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었어요. 이날은 34도였고 정말 더웠고요. 지하 작업이 슬슬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곧 가겠구나 싶었는데 아버님께서 교회 대문 계단을 보시더니 안 되겠다! 여기 작업 다 하고 가야겠다! 호스 다시 끼워라! 라고 외치시더니 또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전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아까는 그래도 실내였는데 여기는 땡볕 밑이었거든요. 오전부터 시작한 작업이 거의 3시쯤 돼서야 끝났어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가 장로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아버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힘든 작업이랑 이 더위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시원한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아버님의 지치지 않은 모습, 열정, 그리고 그 미소는 저는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저는 고민을 하면서 이런 촬영의 비하인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부분 사진들은 오전 6시부터 클라이언트랑 같이 동행을 하고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하고 그거에만 집중을 하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었어요. 모델들은 사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에 아이처럼 달래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이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몇백 장, 몇천 장을 찍어야 되는 제 모습이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또 고민을 하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심으로 저는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건가? 아버님처럼 항상 연구를 하고 저의 발전을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나? 저 땡볕에서 계단 청소를 하시는 아버님처럼 늘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었나? 아니면 이 정도에서만 만족을 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에 마무리를 했었나?
어차피 패션 사진은 금방 올라가고 금방 내려가는 사진들이에요. 소비가 빠르고 벌써 다음 컨텐츠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한 회사에서 밀려나가고 비겁하게 갑질 당한 그 모습의 원인은 나였나? 내가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내 작업에 고맙다는 표현을 들은 게 언제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 고민이 깊고 의욕이 없던 8월 어느 날 페이스북을 키는데 10년 전 저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이 떴어요. 이건 2015년도 8월 15일 날 우간다, 케냐 선교 활동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왼쪽 사진은 제가 다니던 교회가 돈을 모아 만들어준 우물이고, 오른쪽은 고아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우간다 캄팔라 마을에 세우고 있던 학교 모습이에요. 이건 케냐에 있는 국립공원인데 킬라만자로 산맥 아래에 있어요. 실제로 보면 별들이 쏟아져요. 우간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랑 마을 분들 하나하나 대화 나누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들을 오랜만에 꺼내서 보고 든 생각이, 분명히 선교 갔을 때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약속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고 있나 싶었어요. 사실 이건 저의 두 번째 간증이에요. 첫 번째 간증은 딱 10년 전 2015년 9월 달쯤에 했었어요. 그때 간증 내용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나한테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라이크를 많이 받고 팔로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이 앞섰다. 내가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공동체에서 이를 축복받아 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 늘 뭔가를 위한 내 사진, 일, 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위해 썼던 내 사진들이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이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그러나 너의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다. 너의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한 개도 바뀌지 않은 제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인생 목표에 점을 찍는 기분이었지만 10년 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마음은 둔해졌고 귀는 닫혀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아버님께서 중촌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8월 달 예배 말씀 내용 중 디모데후전서 4장 7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고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가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성경 구절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용에 아무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싸움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졌어요. 교회를 올 때마다 목사님 말씀은 꼭 저와 가을이의 마음을 읽으신 듯한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질투, 시기, 욕망, 저의 일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잡음물이 증거물처럼 남는 거예요. 비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인스타그램을 열면 누가 어떤 작업을 했고 누가 어떤 광고를 찍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매 순간 열등감이라고 느껴진 게 구체적으로 질투, 시기, 욕망 모두 상황에 해당이 됐어요. (11월) 달은 죄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은 죄이다.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에 바쁜 저는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멀어질 수 있는 만큼 멀어졌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죄가 결국에는 죽음에 지배되어 있는 삶, potential, 가능성, 꿈, dreams, motivation, 의욕, future, 미래, 그리고 저랑 가을이, wife and I 로 이끌어져 나간 상황이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에 대한 설교 내용도 있었어요. 이 비슷한 상황에도 비유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랑 가을이의 이야기예요. 저는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가을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견뎌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화가 단절이 되었던 몇 주까지도 있었어요. 스케줄은 정말 바빴어요. 어쩔 때는 해외에서 손님이 올 때도 있고, 해외도 한 달에 2번 이상 잡히는 경우도,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해야 할 일을 쳐내는 대화가 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부부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 상황이 지나가면 그때 대화를 못했던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죠. 중촌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분명해요. 목사님의 말씀은 항상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기, 질투, 욕망을 싸울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시인적인 조명을 받으면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내용이 떠올랐어요.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조명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진, 포토그래피의 뜻, 그 단어 자체가 빛을 담는 행위이에요. 어떤 상황을 볼 때 프레임을 씌워서 본다 라는 비유는 들어봤어도 조명 자체를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게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권사님 임직식 때 편지를 읽으실 때 달라지는 목소리는 전 아직 기억이 나요. 평소에 조근조근하신 목소리는 너무나도 확신이 있는 힘이 센 목소리였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사실적이라 더욱더 용기를 내서 읽으셨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촬영을 하면서 그 알맹이를 보게 되었어요. 그 편지를 다 읽으신 후 표정은 너무나도 밝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복을 받는 상황에서 나오는 저 표정은 신적인 조명이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이 표정을 예전에 본 기억이 있었어요. 이 사진들은 제가 2015년도에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어떤 기획, 편집도 없는 그때 그 순간 기도의 내용이 느껴지는 듯한 호응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듯한 그 느낌 그대로 10년 후에도 살아있는 기분이 느껴졌어요. 사진에서. 이 사진은 올해 3월 달에 저랑 가을이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뉴질랜드 초등학교 친구예요. 대학교 때 마지막으로 보고 거의 10년 만에 코펜하겐에서 만났어요. 이 친구에게 이런 사진을 선물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이건 2주 전에 전라남도 고창에 사는 친구 가족 사진이에요. 이 친구와 가족에게 사진 찍는 이 시간이 이벤트가 되었고 오직 제가 줄 수 있는 선물이어서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희의 마음을 읽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이 공동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안 빠지도록 일정을 잡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어요.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저와 가을이에게는 처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주일이 또 기대되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집에서 교회까지 왕복 1시간 정도 거리예요. 이 시간은 저랑 가을이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계절이 지나는 걸 체감했어요. 푸르던 거기 마을 뒤 산은 저번 주에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시간을 같이 체험하고 걱정거리들을 같이 소화하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보면 이런 대형 액자가 걸려 있어요. 이 사진은 저랑 가을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찍은 가족 사진인데 이번에 처남이 결혼하면서 새롭게 찍게 됐어요. 올해는 이런 버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날 촬영한 사진인데 사진을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고통을 받던 저와 가을이 저렇게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 반년 넘게 거창에서 지내며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어요. 처가댁에서 어떻게 반년 넘게 사냐고 눈치가 정말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필요했고 꼭 겪어야 했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와 런던을 마무리할 때 비자 연장 비용도 거금을 낸 상황이었고 한국 시차에 맞춰서 일을 해가지고 제가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회사에서도 협박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때 가을이가 너무 버거워하는 제 모습을 보고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가을이는 오빠랑 고양이들만 같이 있으면 된다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곳보다 둘 다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는 가치관인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 아빠, 장모님, 장인 어른이 만들어주신 가족 중심인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이건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저희 둘을 지켜주는 말이었어요.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끔 덮어주시는 주님을 체감했어요. 우리가 떨어져 지냈던 시절에서 느꼈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알고도 우리를 반겨주고 우리를 궁금해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항상 있었어요. 믿음이 강해져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어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상황에 대해서 알고 설교 내용을 준비해 주신 건지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27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려울 때 믿음을 지켜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 부부에게 지킬 게 생긴 기분이 들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지켜야지만 이 과정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중촌교회를 다니며 저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를 데리고 이끌어준 멜번에 있는 저희 누나 가족이 생각이 났어요. 상처 때문에 믿음이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함께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산을 해보니 런던에서 히드로 공항까지 57km, 1시간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반, 8,884km를 가고 인천에서 서울, 서울에서 거창, 집에서 교회까지 다 합치면 9,300km, 23시간을 와야 됩니다. 24시간을 건너
만나게 된 모두 귀하고 감사한 분들이에요. 저랑 가을이에게 이 공동체는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고 항상 저희를 관심 있게 물어봐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르난 오벳도 다음에 볼 때는 많이 커 있을 모습이 너무 기대돼요. 여름에는 계곡 흐르는 소리, 겨울에는 자작이 타는 소리, 그리고 핑크 유리 조각에 빛이 반사되어 움직이는 모습. 이 공동체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치유하고 회복 단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 그리고 모두에게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